네, 지난해 이제 4분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고 하면서 뭐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어떤 부담도 좀 커졌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금리보다도 작년 한 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 겁니다. 일단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근접하지 못했던 또 일반 수요자들의 어떤 심리들 또는 가격이 조금 떨어진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또 이제 불을 붙이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내 집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죠. 그래서 대출까지 규제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대출 금액의 금리가 또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정말로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물론 비수기, 또 이제 연초에 비수기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거기에 또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는, 또 정부가 바뀌는 그런 시기가 또 겹쳐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는 그다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가격은 당연히 조금씩 떨어진 물건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상승 곡선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물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긴 하나 이게 너무 빠른 어떤 기간을 두고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부분이 멈춘 이유 일단은 이제 4월 초까지 그러면 현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인데요. 전주 대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작년에 9월, 10월 기점으로 가장 큰 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4분기 때부터 조금씩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전년 동기 대비로 따졌을 때 실제로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보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14.3% 정도가 오른 겁니다. 전년 동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20년도 현재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3%가 오른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5.9%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4.3%대가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3월부터 해서 슬슬슬슬 이제 대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투표가 끝나고 이제 투표 끝난 시점부터 슬슬슬슬 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물론 3, 4월이 이제 이사철과 겹치고 또 하고 학업과 관련된 어떤 이사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이러면서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도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으로 봤을 때도 기타 지방 같은 경우도 0.12%대가 오른 걸. 그러니까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기점으로 봤을 때는 0.12%가 좀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0.05%.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0.04, 그다음에 5개 광역시 0.02. 그러니까 이 상승폭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겠죠. 상승폭이 전년도에는 0.1을 찍었으나 지금 현재 0.05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이 올랐냐 덜 올랐냐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덜 올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실제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W 봤을 때도 그러면 현재 강원도부터 해서 대구까지 쭉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 강원도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33%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북, 그다음에 0.26%. 물론 이 지역마다 여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강원권까지 연결되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교통노선 개선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 전북 지역, 특히 이제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전북부터 충북, 경남, 경북, 광주 뭐 이런 형태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선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과 연결됩니다. 그 공약에는 각 지역마다 뭔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당연히. 교통노선 개선부터 해서 이 지역에 뭔가를 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대형 쇼핑몰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 현재 대전, 전남, 세종,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0.01%.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을 봤을 때 서울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서초, 강남입니다. 서초, 강남, 그다음에 광진구고요.
실제적으로 강남과 강북, 실제적으로 강남 건너편 쪽에 광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사이에 두고 강북과 강남, 그 옆에 있는 서초 이런 지역들이 더욱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현재 불패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정되는 시장에서도 가격이 0.11%부터 0.10%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당연히 똘똘한 집 한 채, 특히 이제 좋은 집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한 수요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종로구부터 도봉구까지 쭉 연결되면서 성북구까지, 그래서 송파 지역까지 0.04%. 그러면 실제적으로 0.1%대를 찍은 거는 현재 서초 강남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이 이래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경쟁력이 좋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 시도별로 봤을 때도 어디가 많이 올랐냐? 이천과 안산입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증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인구이입이 되고 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교통노선도 개선되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GTX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된 상황 때문에 당연히 0.36, 0.34%가 올랐다. 거기에 파주는 당연히 실제적으로 파주과 연결된 GTX 노선이고요. 의정부, 평택, 안성 이런 형태로 해서 0.03부터 해서 0.17%대까지 쭉 오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오른 거죠. 다 오른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이 올랐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떨어진 지역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정세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5월 11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게 부동산 정책이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계획합니다.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을 2020년도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 너무 비싸지고 너무 가격이 급등을 해서 세금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2020년도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조정을 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정비하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가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도 그만큼 부과가 많이 된 거였고요. 또 1주택자 종부세율을 완화하겠다. 0.5에서 2%대까지 떨어뜨리겠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과세 기준 변경을 해서 주택 가격에 따른 가액 기준 과세를 변경을 하겠다. 지금은 주택 호수에 따라서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유세 과세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주택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현재 차등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걸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유세와 종부세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 내용 봤을 때는 보유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내는 재산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재산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방세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이긴 하나 현재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로 걷어들인 후에 지방재정으로 다시 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현재 지방세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합쳐줘야 된다라는 내용의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실행하겠다라고 이제 현재 인수위에서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양도세가 가장 큰 문제죠.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라는 내용은 이번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월 11일 이번 정부 대통령 취임하는 5월 11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2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만들어준다. 시장의 물건이 기존의 물건들이 많이 풀리게끔 만들어줘야지만 당연히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20%에서 30% 세율을 더 내야 됩니다. 이건 현재 중과죠. 중과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세금만 80%, 90%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과 유예를 하게 되면 아무리 시장에 영향은 좀 미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죠.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조 안전성 50% 받던 거를 30%까지 내추고 주거 환경 15% 받던 부분을 30%대까지 구조 안전성보다는 주거 환경이 어떠냐에 더 치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건축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튼튼하고 아직은 살만하다라고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를 못하게 되면 재건축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건물이 노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람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녹물 나오고 실제로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 다니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30%로 본 부분 바꾼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서 실제적으로 부담금 기준 금액 자체도 현재 유율도 바꾸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1주택자 장기 보유자 같은 감면되는 부분 폭이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어느 정도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고 재건축 단지에 현재 조합 추진부터 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목동, 그다음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그다음에 현재 이천동 한양 한강맨션부터 알군의 대치동 음마아파트, 상계동 주공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재건축 단지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와 또 임대사업자 혜택을 더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 1주택자, 특히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한테는 취득세 면제하겠다 또는 1% 단일세를 적용하겠다. 가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비싼 주택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1%. 그래서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한다. 지금 현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8%, 3주택자면 11% 정도 내야 되거든요. 이걸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실제 임대사업자가 현재는 거의 폐지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0년짜리 있긴 하나. 근데 실제적으로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것들이 혜택이 있었거든요. 종부세 합산 배제부터 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임대소득세 감면 이걸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혜택은 유일한 혜택은 취득세 감면 85%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또 임대료를 상한선을 또 5% 이내로 조정하는 건 맞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실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들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많이 풀리면서 임대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임대차 3법 시행되면서 거의 20% 이상, 30% 이상 전세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년 동안 임차 계약 종료 1회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올 7월에 이제 다 거의 1차로 썼던 사람들이 만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 어쨌든 한 번밖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현재 매매시장과 현재 전세 가격을 같이 동시에 끌어올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월세 상한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재 실제로 실행돼도 가능한 어떤 그런 절차죠. 이거는 뭐 조금 번거롭긴 해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끼리 서로 간에 신고를 하는 거는 뭐 정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까지 보여진 여러 가지 효과들 때문에 가격들은 조금씩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느냐, 또 실효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0년도 시장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